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시죠? 정면 인터뷰인데요. 오늘 만나실 분,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정치 구단으로, 아니 이제 입신의 경지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입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죄송합니다. 스튜디오 못 나가고. 아이, 별 말씀을. 아이, 저희 버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예? 예. 아이, 저희 절대로 또 이거 버리시지만 말아달라. 뭐 안 나오시면 어때요? 예? 예. 저 버리지 마세요. 아이, 저희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죠. 아유, 어쨌든 고맙습니다. 자,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내일 시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상했던 대로 여야 공방은 조금 있었지만은 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근데 네, 물론 예. 야당에서는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예. 김민석 후보자가 잘 해명하고 있고 조금 더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내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국무총리도 겸직은 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하고? 그렇죠. 예, 국무총리는 의원직 겸직이 가능한 거죠. 장관들도 다 하잖아요. 의원님께서 국정원장 하실 때도 겸직하셨었죠? 아, 국정원장은 겸직 못합니다. 아, 못합니까? 예.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국무총리는 겸직이 될 수 있다. 그게 뭐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다 총리 뭐 장관 이런 거 할 거면 그냥 내각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장관들을 하지만은 미국은 철저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입각을 하면은 의원직을 다 버리죠. 예. 제도상의 문제인데 예.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약간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상태이죠. 아니 근데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뭐 임명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임명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잘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이에요. 11개 장관 후보자 인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어제 저희 패널은 다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송미령 장관 이것도 이거 진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잘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 분위기도 읽히는 것 같은데 정치구단 아니 입신의 경지에 이르신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 보실 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해남완도 진도 지역구가 농촌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벼멸구 피해가 난 것도 농촌 농업재해지역으로 인정해서 약 10억 보상을 받게 해주고 예. 해남은 배추가 유명하거든요. 예. 배추 문제도 그렇지만은 금년도에도 배추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꽃대가 나왔어요. 그것도 이번 5억 4천을 배상받게 해주고 예. 이 양파 보관 문제도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농민에 대한 애정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소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농업사법 양곡관리법 뭐 이런 거요. 예, 양곡관리법 같은 거죠. 농업재해법.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 망법이다 해가지고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제 긍정적 평가를 했더니 해남 농민의 이무진 회장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예. 전화로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농업사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적 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업사법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바꾸게 된다면 뭐 임명에 뭐 이분이 일하는 건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은 해남 농민회가 센 곳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문진 회장이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한 그 국정 철학, 농건 철학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또 눈에 띄는 분이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 된 거 이거는 사실은 그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계엄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을 시켜서 한번 싹 좀 군을 한번 이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의도라는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예. 국방 개혁과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은 문민화돼야 된다. 예. 그래서 민간 출신이 비법조인이 국방장관, 법무장관 되는 것을 주장을 했고 특히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5선 의원 중 계속 국방 일을 했고 상당히 군으로부터도 신망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한번 국방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주창을 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예.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고 예. 아직 법무부 장관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도 비법조인이 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개혁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안규백 국방장관의 선임도 눈에 확 들은 아주 좋은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그 검찰개혁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그 이 고소 들어간 거 있잖아요. 재산 문제 관련해서 이거 네네. 검찰이 이제 수사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은 반발 많이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그 고발인 예. 그분이 서울시의원 출신인데 고발러라고 그래요. 아주 고발을 하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발자를 수사하는 걸 보면은 그 의지가 보일 거예요. 어떻게 예. 됐든 이 검찰은 지금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지만은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만은 완전히 방침이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한테 뭐 제2의 조국 전 장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문회 과정이기 때문에 예. 여야가 공방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저 역시 예. 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을 하면서 예. 9명을 낙마시켜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잘못이 있고 비리가 있다고 하면은 낙마가 되지만은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정도 가지고는 낙마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진행되는 청문회 과정을 보더라도 순조롭게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정치 구단다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뭐 국정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이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그 소위 말해서 이 전쟁 요게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이란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북한은 야 우리 이거 핵무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분석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은 아직 핵을 개발된 게 단계이고 예. 핵무기가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핵 개발국, 핵 보유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침공했을 때도 북한에는 이미 핵무기가 50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카터 대통령 때도 그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워게임을 해보니까 3일 이내로 북한, 남한 같이 한 100만이 희생된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사실 공격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북한도 죽고 우리도 죽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단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 네타냐후 이런 분들 사이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만지작거렸을 거예요. 오프라도 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긴장 고조되고 지금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해서 확성기 그리고 전단 이런 유화 제스처를 보냄으로써 북한도 화답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참 좋은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이 우리를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 나토 정상회담에 불참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야당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당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들도 외교를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호주 등 정상회담을 하자 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후에 이시바 일본 총리나 호주 총리도 가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셔서 2시간 반 정도밖에 체류할 수 없다. 이런 걸 보면은 이 한미 정상회담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는 게 오히려 시간을 벌고 또 관세 협정이나 방위비 협정 등의 유리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국제 정세도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일본도 호주도 다 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근데 뭐 하여간 좀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당연하죠. 예. 제가 이거 여쭤볼 거 잊어먹고 지금 다시 여쭤보는데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이후에 조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청문회 전에 이렇게 조각을 11명의 장관을 임명한 이유 이걸 두고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취임하신 게 20일이 됐는데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죠.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총리 지명자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 상의는 있었지 않았을까. 이 정도 짐작은 합니다만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더라도 방송을 보더라도 11분의 인사에 대해서 물론 방금 말씀하신 송미령 농림장관에 대해서는 농민회 등 몇 곳에서 불만이 나오지만은 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아주 잘 됐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현재까지의 인사나
모든 출범이 상당히 산뜻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3대 특검이 이제 수사 진영을 갖추고 이제 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오늘 숙명여대하고 국민대학교에서 이 김건희 씨의 석사 박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그건 좀 일찍 예. 숙명여대나 국민대에서 학위 취소 결정은 당시 내렸어야 돼요. 글쎄요, 좀 그게 좀 예, 그렇죠.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대학마저도 그런 일을 한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맞아요. 그러나 만시지탄이지만은 지금이라도 결정한 것은 잘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김건희 지금 이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 말고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금 구속도 계속 연장을 하고 그 여인영인가요? 그 사람 그 구속 기간도 지금 연장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구속 기간 만료될 때까지 이게 좀 진척이 느렸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좀 빨라질까요? 아무래도 3대 특검이 발족했으니까 예. 좀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내란 부두목들 아니에요? 김용현이고 뭐 여인영이고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유 맹점이죠. 1심 재판이 6개월 내에 끝나지 않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게 돼 있는데 검찰의 태도가 틀렸죠. 검찰은 다른 죄목이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는데 내란 특검에서 발빠르게 한 것은 아주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지만은 예. 법원에서도 국민 여론이나 실제 그 내란 재적용 등을 통해서 구속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특검의 화살이 국민의힘을 또 향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최상목 등 거기에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도 그 방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내란 종식은 3대 특검이 그리고 개혁은 국회가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이렇게 분업해서 잘 나가주면은 성공적으로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점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죠. 그건 해봐야 알죠. 해봐야 한다.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지도부 사람들도 예. 관계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국회에 못 나오게 방해한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반드시 조사를 할 거고 그 경종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거예요. 예. 받아야 되고. 예. 아니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은 뭐 이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예. 그 정당의 그 헌법재판소에서의 해산 판결 등은 별개죠. 만약에 거기 내란에 대해서 그러한 판결이 나오면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소련이 붕괴됐을 때 소련 공산당도 러시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은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해야지 헌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여기는 마치 자유당 이승만 독재가 해산되듯 그러한 역사적 국민적 판단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자유당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8월 초에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지금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게 일각에서는 좀 이거 내분을 좀 우려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당내 경선이 있으면 좀 잡음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좀 시끄러운 거예요. 예. 그런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처럼 내란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내란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내분이 아니고 정청래 박찬대 두 당대표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이 단결해서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설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경쟁은 물론 있지만은 내분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그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을 추종하는 그 계파가 있고 반대하는 계파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지금도 윤석열 추종하고 그러니까 친윤 말씀하시는 거죠. 나오고 말이죠. 그런 것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국민의힘이 손절하지 않으면은 역사와 국민이 용서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미 좀 아웃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당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신 나간 정당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군사 쿠데타 내란은 나쁜 것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 의거해서 만장일치로 파면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심판과 역사를 지켜줘야지. 거기가 잘했다고 윤어게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국민과 역사가 용서하겠어요? 저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은 정의롭게 정당해야죠. 어떻게 내란 쿠데타를 합법적으로 생각하냐 이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8대0 전원 만원장 일치로 파면이 된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저는 그것은 참 반역사적 반국민적 작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찬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퇴임 이후에 수사 받을 거냐 이런 거 물어봤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구상유치한 소리죠. 이미 대법원에서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 예를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니까 취임하기도 전에 미국 검찰에서 스스로 공소 기소를 취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는 내란 외환죄 위에는 소추당하지 않는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무슨 임기가 이제 말이죠. 5년 다 남은 분한테 그때 재판받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것은 아무리 젊은 정치인이라도 좀 구상유치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간 이제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변하나 이런 생각 좀 들었는데. 전당대회를 앞두더라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일부에 대해서 정신 나갔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쿠데타한 사람들이 내란 일으킨 사람들이 아직도 정당하다고 주장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하여간 방송을 줄이시더라도 저희는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